드래곤볼트 다이아몬드 박기홍입니다.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또 만나게 되니까 또 보이진 않지만 또 너무 반갑고 또 떨리기도 합니다. 오늘 CLC 2월 CLC 1주차 첫 번째 주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비전입니다. 오늘 함께 저랑 본질과 비전 나눠보시고 그리고 Q&A까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잠깐 할게요. 저는 진주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아내와 함께 아메이를 11년차 하고 있는 파트타임 아메이 오너입니다. 이렇게 제가 항상 강의할 때 회사를 소개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저는 회사에서도 제가 아메이를 하고 있다는 걸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아메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제가 아메이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들이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루어가고 제가 찾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아메이 하는 분들에게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또 자랑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자랑스러운 일이십니까? 그렇게 자랑스럽다면 왜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또 왜 어떤 부분에서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런 것들도 함께 오늘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비전을 이야기하며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 사진은 제가 미국에 2017년도에 다이아몬드 헤리티지 여행을 다녀오면서 저희 아내와 함께 그 롱비치, 캘리포니아의 롱비치라는 곳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는 이 사진 볼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아져요. 그때로서 돌아가는 듯한 그런 어떤 기분들이 들거든요. 아메이가 주는 많은 보상들 중에서 여행 보상, 참 이렇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시간이 갈수록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아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또 여행에 대한 갈망들이 계속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2021년도 회계연도에는 우리가 시드니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시드니를 보상으로 아메이 본사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드니는 특별한 게,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시드니를 못 가는 상황들이 하더라도 후내년에도 시드니 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계약 부분에서 보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올해 말 정도 되면 백신도 어느 정도 유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권에 뭐 백신 맞았다는 거, 이렇게 면역을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 어떤 그런 그 여권 도장, 여권에도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아마 해외여행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강의를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그 장소에서 저렇게 멋진 시드니 전경을 볼 수 있는 그날이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행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가 살면서 여행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신혼여행 가는 정도,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 가는 정도, 그런 정도인데, 아메이를 하면서 이제 점점 더 많은 어떤 여행들이 가게 되면서 제 삶에 어떤 활력도 생기고, 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여행을 다녀오게 되면 어떤 하나하나 쌓여가는 그런 어떤 추억들이, 제가 성장했다는 그런 어떤 성취에 대한 어떤 어떤 이정표랄까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가 세우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제가 참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저는 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작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가장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그 당시에 어떤 그 연방준비은행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는 시기였다고 하더라고요. 단 3개월 만에 10년 동안 불어나야 될 돈, 3조 달러, 우리나라로 돈으로 치면
3천조요? 3천조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저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인데 상상도 못 그런 어떤 엄청난 금액을 돈을 찍어내었고 우리나라 역시 그 작년에 유동 자산들이 많이 그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경기가 계속 침체되니까 이 경기 부양책으로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 돈을 푸는 어떤 1차원적인 그런 어떤 해결방 밖에 지금은 현재로서는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풀린 이 시기에 우리의 지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계 상황은 또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디 가나 회사를 가도 그렇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을 만나도 그렇고 늘 하는 얘기가 부동산 이야기 그리고 주식 이야기들을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넌 부동산 안 하냐? 이런 하면 저는 나는 부동산 준비 안 하는데 부동산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아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사고 나서 이게 현금화하기까지 유동성이 뭐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지금은 계속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지만 어느 순간 침체되는 순간 그것을 빨리 어떤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리스크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저는 부동산을 좀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 주식은 좀 어떻습니까? 요즘에 주식도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죠. 너무너무 또 이렇게 많이 오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던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30대 초반에 제가 한 8년 정도 8년 정도 주식을 했어요. 단타도 해보고 어떤 중장기 주식도 해보고 한 10년 정도 가지고 있던 보유했던 주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영의 수렴하더라고 수익률이. 뭐냐면 좀 수익이 나는 듯 하면서도 이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잃는 것도 잃을 때도 있고 얻을 때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수렴이 되는 그런 기현상을 주식을 하면서 오래 하면서 기현상을 저는 경험을 했는데요. 이제 그래서 주식을 또 안 합니다라고 사람들한테 또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진짜 왜 안 하냐고 제 스스로한테 제가 물어보면 아마 이걸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만약에 넘치고 차고도 넘칠 만한 여유가 돈이 저에게 있다. 그렇다면 주식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식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때로는 주식 떨어질 때 막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지금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왜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없어도 되는 돈이 아니고 그것이 필요한 돈인데 지금 그걸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차고 넘치는 그런 돈이 있다. 없어도 되는 그런 돈이 있다고 하면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사두고 계속해서 오르겠지 뭐 그렇게 느긋하게 생각하고 기다리면 언젠가 또 오르겠지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과 저처럼 주식과 부동산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어떤 불안감 그런 공포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목이 마른데 개가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면 되는데 물을 마시지 않고 그 그림자만 쫓고 있다는 그런 느낌.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주식을 하고 부동산을 사고 팔고 어떤 경제적인 많은 활동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늘 목마르고 내 지갑은 최대의 유동성 그 시기라고 하는데 내 지갑은 여전히 비어 있고 그럴까? 어쩌면 우리가 이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지 못하고 그림자만 쫓고 있는 돈만 쫓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정말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가르쳐 준다면 그것을 내가 안다면 그런 걱정들을 할 필요가
우리의 목마름들이 해결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아메입니다. 아메 이야기할 거 알고 다 접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과 비전 그리고 아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마케팅 예전에 자녀들이 학기마다 무엇을 들고 옵니다. 무엇이죠? 부모님 직업 뭐냐? 엄마 직업, 아빠 직업. 요즘은 이제 그 블라인드 처리해도 된다고 하던데, 뭔가 채우고 싶잖아요. 빈칸 있으면 채우고 싶잖아요. 뭐라고 적습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무너진 리드 란에는, 네트워크 마케터라고 적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터.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는 아메이 다이아몬드라고 당당하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스스로를 마케터, 네트워크 마케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럼 마케팅이 무엇인지 간단히 보면 생산자가 상품 혹은 용역을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데 관련된 경영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통과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교환을 창출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수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인데요. 국어 사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를 판매자로 삼아 구축한 그물망 조직을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 방법. 점포가 없는 상태에서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유통 비용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따위의 여러 비용을 없애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공급하고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체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식화시킨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아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훌륭한 원료, 좋은 기술력으로 원가가 높은 그런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원가가 높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소비자에게 이 제품을 직접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광고와 유통은 없습니다. 광고와 유통이 없는데 어떻게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알아서 이 제품을 회사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구전해서 내가 제품을 사용해보고 누군가에게, 나의 지인에게, 내가 아는 누군가에게 이 제품이 사용해보니 이러이러해서 좋더라. 당신도 이러이러한 제품을 사용해보시라.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제품을 사용해본 소비자가 제품이 좋다면 당연히 그도 만족할 것이고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전달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제품을 사용해보고 단순히 제품이 좋으니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단순 소비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내가 시작한 바이럴 마케팅이 다른 소비자를 만들게 되고 그 만들어진 소비자가 또 누군가에게 이 제품을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유통망 나로부터 시작되는 광고망이 확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그룹이 나의 매출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소비자에서 사업자가 되시겠지요. 이것을 우리는 프라이빗 프랜차이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용어로는 다단계 판매라고 하죠. 네트워크 마케팅이 프라이빗 프랜차이즈가 다단계 판매라는 큰 법률적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회원 직접 판매라고도 유통학계에서는 부르고요. 그리고 경제학 용어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빨리 진행하려고 하니까 질문을 이쯤에서 하고 저도 목을 좀 추려야겠습니다. 자, 자주 나온 질문입니다. 치약에 대한 질문이 우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 아메이가 처음에 1991년도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5개의 제품부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으뜸일 수 있는 가장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고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 바로 이 아메이 치약이죠. 아메이 치약과 아랍 왕자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우리 그냥 아메이 치약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아랍의 부호들 보면 이름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라시드, 빈, 압둘, 자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길잖아요. 그게 이제 아랍에 가면 아랍에 제일 앞에 있는 이름이 자기 본 이름이고 그 다음 이름이 아빠 이름, 그 다음 이름이 할아버지 이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귀족들, 중세 귀족들 보면 이름 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 어떤 직위들이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경우 있거든요. 무슨 공국의 뭐 공작이자 뭐 어디 왕국의 뭐 자작이다 뭐 이런 의미들 있잖아요.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이 길어진데요. 이런 어떤 귀족들과 이 아메이 제품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통점이 바로 이름이 길다는 겁니다. 사실 아메이 치약이 아니고요. 원래 이름이 있어요. 원래 이름, 아메이 치약의 원래 이름. 아메이 치약의 뒷면에 보시면 길다랗게 15자로 적혀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트워크 사업이 그렇게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네트워크 사업의 성공 조건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 사업은 기초 생필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표방하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많아요. 단순히 뭐 음료만 판매한다든지 소금만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화장품만 이제 전달하든지 이런 어떤 회사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반복해서 구매가 일어나지가 않겠지요. 내구재 같은 그런 거예요. 한번 사놓으면 달아 없으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매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나의 수익성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필품이라 하더라도 그 생필품 취급할 수 있는 생필품이 많지가 않다면 그 제품 몇 개의 제품들 때문에 또 한 번 사고 나면 또 몇 개월을 그 제품들을 다 소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재구매가 일어나게 되겠지요. 아메이는 기초 생필품을 취급하되 많은 650여 종 그리고 뭐 다른 제품들 우리 원폼 제품들이나 이런 제품들까지 포함한다면 2천여 가지의 그 제품들을 우리가 전달하고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치약이 떨어지지 않다면 내일 샴푸가 떨어지게 되고요. 내일 샴푸가 떨어지지 않으면 모레 이 바디 스크럽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 제품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매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제품이 좋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품질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가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해보고 비교해보고 이 제품이 이래서 좋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출이 또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소비자들을 만든다고 했죠? 내가 사용해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제품을 좋다고 바이럴 마케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내가 얘기한 나의 말을 믿고 그 제품을 사용한다는 거죠. 바로 나의 신뢰를 바탕으로 제품을 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품에 대한 100% 품질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 제품 좋으니까 써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국 아메이는 다른 기업들이 지금은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를 하는 일부 어떤 사용하는 그런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 아메이의 경우 아주 뭐 한국 시장에서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부터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사용해보고 어떤 주관적인 이유, 내가 립스틱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그런 주관적인 이유라도 제품을 가져오면 반품을 해주는 그런 어떤 훌륭한 만족 보증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할 때 아주 유리한 그런 나의 사업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메에서 취급하는 뉴트리라이트 다들 아시죠? 이 제품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중에 아세로라 C라는 제품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스코르빈산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타민 C 성분이죠. C의 주 성분입니다. 시중에서 비타민 C 1000mg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지요. 이런 제품들을 섭취할 때 그 제품들을 성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이런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특정 성분, 그러니까 아스코르빈 산만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아메이의 아세로라 C를 성분 분석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비타민 C 성분들의 그래프도 어떤 촘촘하게 조밀하게 그려져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성분도 많죠. 우리가 사람들이 감귤을 먹을 때 비타민 C를 섭취하려고 감귤을 먹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비타민 C만 거기서 섭취할 수 있습니까? 섬유질도 그리고 수분도 그 속에 있는 많은 어떤 천연의 그런 성분들을 우리가 섭취를 하고 그 또한 우리 건강에 유익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세로라 C가 그렇다는 거죠. 다만 비타민 C만 추출해서 우리 몸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천연 성분들, 우리 몸에 어떤 아주 좋은 그런 성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메이 본사의 공장에 갈 기회가 리더님들이 다이아몬드가 되어지면 주어집니다. 본사에 가보면 정말 이런 어떤 큐시트라고 하죠. 제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성분들이 어떻게 지금 얼마만큼 제작되고 있는지 복도마다, 공장의 복도마다 이렇게 공정들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누군가 가서 열람을 하더라도 이렇게 제재를 하지 않아요. 사진을 찍어도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 이유는 이것을 누군가 안다고 하더라도 따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자부심을 가진 회사입니다. 공장에 이 제조 라인인데 마치 대학의 연구실 같은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제조 라인에는 이런 데스크가 있어요. 이 데스크에 지금 제조 중인 그 라인에 들어가 있는 샘플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샘플들을 여기 있는 박사님들이 가져가서 성분을 분석해보고 여기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하자가 있는 그런 제품이 있다면 시간을 앞뒤 1시간씩을 끊어서 모든 제품들을 수거해서 전량 폐기를 하고 할 정도로 품질에 대한 까다로운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격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최고의 제품이라는 거죠. 네 번째, 생산과 판매가 일치해야 됩니다. 제조와 판매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제품을 주는 것을 공급을 받아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 유통만 한다든지, 그리고 제품의 일부 부품들을 받아서 부분들을 받아서 합을 만들고 그것을 판매한다든지, 어쨌든 이런 경우에 생기는 어떤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제품이 나중에 화자가 있어요. 그 식품이라면 그 식품을 먹고 누군가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단계에서 이 제품이 문제가 되었는지, 유통 단계인지, 아니면 그 제품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단계인지, 아니면 그 제품들을 조합했을 그 단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서로 책임을 떠미는 그런 어떤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생산과 판매가 일치한다면 최고의 책임감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낼 것이며, 제품을 판매하고 나서 그 이후에 소비자들의 반응에도 가장 예민하고 가장 최고의 책임감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제조와 판매가 일치하는 그런 유통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메이 본사입니다. 이런 훌륭한 제품들을 만드는 아메이 본사가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가 있고요. 에이다에 있고요. 생필품을 만드는 회사. 울산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업 도시였잖아요. 지금도 그런가요? 그 공업 도시에 가면 수질 오염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생필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 울산에서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회사에서 부차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폐수였잖아요. 그런데 아메이 미시건주 에이다에 있는 아메이 본사에 가면 본사 헤드캐터와 공장이 함께 있습니다. 뒤에 인공호가 있는데요. 이 호수에는 1급수예요.
굴뚝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중에 굴뚝이 하나도 없고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을 만들려면 필수적으로 수분이 필요할 것이고 물이 필요할 것인데 거기서 배출되는 물들이 1급수라는 것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오늘 첫 번째 커피 쿠폰 당첨 주인공 백은경 리더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메이 제품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어떤 제품을 가지고 트집을 잡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색을 해보면 신문 기사나 이런 걸 검색해 보면 칭찬 일색이에요. 자, 나이가 많이 SSA. 들어갔고 또 머리고 내일 또 머리고 시험 간지도 몰라서 잠깐만요. 자꾸 이제뿐 깼네. 소리 들리십니까? 네. 네, 지금 어떤 할머니가 교회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또 머리고 내일 또 머리고 시험 간지도 몰라서 자꾸 이제뿐 깬 맹천한 하나님이가 모든 걸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좋은 말씀 드리려고 아무리 정신을 써도 이제뿐 깬 하나님이가 모든 걸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심보살. 예, 들리십니까? 아니, 댓글 좀 봐야겠어요. 반응을 이게 소리가 나가는지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할머니가 막 기도를 막 이렇게 하시는데 마지막에 아멘을 끝내는데 이 평생 살아온 그 습관 때문에 관세음보살 우리가 이제 이 과거에 다성이 젖어서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다면 이제 바로 잡아야 되겠죠.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암에 대해서 또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회사의 신뢰성과 역사성입니다. 내가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 건데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 약속들을 뭐 제공해준다 했던 어떤 여행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또는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도 없을 것이며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내가 나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나의 신뢰 역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도 여러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을 허방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가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철수했던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그 회사를 믿고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메이는 리치 디보스와 제이벤 엔델이라는 두 창업주가 이 사업을 1959년에 미국 미시건주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티브 베넨델, 덕 디보스 두 후계자에게 아들들에게 이 사업을 물려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전문 CEO가 이 사업을 지금 회장으로 있지만 차후 또 3세 경영에 또 참여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를 거듭하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리고 두 가문이 협동하여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가족끼리도 동업하지 마라. 동업으로 우리 주변에 보면 의 깨진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대를 이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뭔가 어떤 지킬 것을 지키고 있는 뭔가 정신적인 가치가 배울 만한 정신적인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메 사업의 기업 이념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윤택한 삶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1959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의 60여 개의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대가들을 누리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기업, 지금 윤리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기업의 윤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00여 개의 전 세계 특허수를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 진행 중인 특허 출원 수는 500여 개 이상. 그리고 약 1000명의 아메이 과학자, 엔지니어, 전문 기술자들이 우리에게 훌륭한 제품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계획사들도 전 세계에 많은 계열사들을 또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6번째 네트워크 사업의 성공 조건은 회사의 성공자 배출 여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떤 힘들다고 하는데 지난 2월 달도 또 아메이가 3% 정도 성장했다고 또 하더라고요. 힘들다 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제품을 사용합니다. 왜냐고요? 생필품이니까. 그리고 그런 소비자들의 네트워크를 꾸준히 계속해서 확장시켜서 그것을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생필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있으니까.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가는 한 있으니까. 계속해서 작년 한 해 어려웠던 그런 시기에도 한국 아메이 다이아몬드가 나왔고요. 파운드스 크라운이 나왔고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본인의 꿈들을 이루어가고 있고 본인들이 성공해가는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동기부여시키고 있습니다. 7번째, 충성 고객의 형성. 아까 보신 것처럼 전 세계 60여 개의 국가에서 아메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들을 믿고 사업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 플래티늄만 3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계시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이들의 소개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어떤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낼 때 수요를 예측을 해야 돼요. 이번에 신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 신제품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될지 그것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재고가 쌓이게 되겠죠. 그런데 아메이는 이런 수요 파악이 용이합니다. 지금 어떤 제품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장의 수요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 때 이 정도의 수요를 시장이 감당해낼 수 있다. 우리가 이 정도로 공급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계산이 철저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충성 고객 거대 네트워크를 통한 충성 고객들로 인해서 네트워크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할게요. 자, 말이 너무 빠릅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쫓긴다는 생각에 계속 빠르게 하니까 조금 느긋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메이 치약 지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치약은 아메이 치약 6,000원짜리 치약입니다. 지금 여행용 치약 말고요. 이 치약의 용량은 몇 g일까요? 몇 g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2대 있네요. 2. 자, 힌트였습니다. 자, 네트워크 사업의 성공 조건의 8번째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제품인가? 그런 기업인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윤리적인 측면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단순히 제품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제품 이면에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지 그것이 또한 지속 가능한 지구의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관심을 가지면서 제품을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메이는 자원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정책을 애초에 1959년 창업하고부터 본사 자체적인 환경 헌장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나라에서 소비자들이 또는 뭐 유엔에서 너희들 그런 걸 만들어봐 그렇게 강제를 하다든지 권유를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아메이 스스로가 지속 가능한
환경에, 지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한정된 자원과 환경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게 기업과 각 개인의 책임이라고 믿는다는 헌장을 만들고, 그래서 제품 개발에서 이제 최종적인 제품이 소비되어지고 버려지는 그런 단계까지 모든 전 과정에 있어서 리사이클이 될 수 있게 고민하고 제품을 연구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시대의 변화가 사업에 시너지를 줄 것. 지금 저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떤 많은 유동성은 많이 풀렸지만 이 유동성에 의해서 인플레도 이제 걱정이 되는 시기가 되었고요. 반면에 이렇게 유동성을 풀림으로 인해서 이제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선순환 구조는 들어온 주머니가 소비되어져서 기업이 돈을 벌고, 또 더 많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고용이 일어나서 기업이 피고용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해서 또 이 사람들이 본인의 주머니에서 들어온 주머니에서 또 제품을 소비하면서 이런 경제 성순환 구조를 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기업만 성장하고 있는, 유동성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기업만 성장하고 있는,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을 하는데 그것이 당장 유익이 되는 것은 거대 기업들, 그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를 읽고 빨리 그에 맞춰서 구조를 개편하고 사람들을 줄여나가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지금은 살아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이 일어나지 않는, 성장만 있는, 기업의 성장만 일어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그것이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이 가속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사업을 하면 할수록 소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소비를 하고, 소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내가 누군가에게, 소비자들에게, 나의 주위 지인들에게 제품을 권유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유통망이 짜지고, 그 유통망에서 내가 광고한 바를 인정받아 나의 수익이 되어지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누군가를 고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을 소비함으로 인해서 또한 거시 경제에도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의 변화에서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과 그리고 아메이 사업이 시너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에 경단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요즘에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가, 자녀를 낳게 되면 그것을 양육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고학력의 여성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두고 사람들이 경력이 단절됐다고 해서 경단녀라는 그런 표현들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메 사업은 여성이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생필품을 더 많이 하고, 또 생필품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제품이 좋고 나쁘고 비교하고, 이런 일들을 누가 합니까? 대부분 주부들이. 물론 남성들도 하지만 여성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본인이 아는 바를 전하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어떤 감성들을 감동과 감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여성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죠. 그 또한 시대의 변화가 사업에 시너지를 주고, 아메이 사업에 시너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남자는 이제 일만 열심히 하면 여자들이 어떤 이런 그림이라면,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일 마치고 왔는데 이 아내가 뭐라고 되십니까? Don't worry, darling. You didn't burn the beer.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밥을 이렇게 했는데 태워 먹은 것 같아요. 맥주는 남아있다 이거죠. 괜찮다고. 근데 요즘은 요런 이 그림이 오히려 어떤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여성의 어떤 권리가 인권이 또 상향 시대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0번째 성공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예, 계속해서 앞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자들이 계속해서 한국 아메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작게는 SPV부터 플래티늄,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 이상의 크라운 엠버스드. 그리고 그것들이 누군가 그냥 단지 열심히 해서 누군가가 재능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 누군가의 성공 뒤에는 누군가의 지지들이 있었죠. 누군가의 응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누군가의 지지와 응원이 우리는 패밀리 그룹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드림월드 그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드림월드에 성공의 시스템이 있어요. 정직한 사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CLC 또는 CLTC라는 어떤 또 강의를 또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시스템에 대해서 배울 그런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성공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서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한 발 한 발 우리가 진보하고 그리고 우리의 꿈들을 목표들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1번째, 합법적이냐 윤리적이냐. 이 부분에서는 앞서 또 얘기해드린 부분이고 지금 와서 아메 사업이 뭐 합법적이냐 윤리적이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메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안 하고 본인의 선택의 시대이지 선택할 문제이지 그것이 뭐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품이 좋은 줄 알고 있고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또 성공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나 본인은 하기 싫다. 나는 제품만 쓸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Why 아메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렇게 좋다면 그럼 왜 아메이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메이는 자본과 경험 없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주식 현재로서는 주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또 기회가 되면 할 거예요. 주식을 요즘에 공부할 어떤 기회나 기회가 없어서 그리고 뭐가 없다고요? 돈이 없어서 제가 뭐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없어도 되는 그런 돈으로 저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돈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보류하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과 주식을 이야기하지만 하지 않는 이유가 비슷한 이유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뭐가 좋다 얘기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가 좋다 하는데 그 차를 안 사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메 사업은 돈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못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목표가 있고 돈이 없기 때문에 나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저는 아메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 사업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까 저는 여행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아메이 여행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아메이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돈이 들지 않아서. 자꾸 제가 돈 얘기하니까 성물처럼 보이는데 예, 돈이 들지 않았어도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여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어디 뭐 보내주잖아요. 그럼 부부로 이렇게 보내줍니까? 가족으로 보내줍니까? 뭐 이제 10년 정근했다, 뭐 20년 정근했다 해서 어디 뭐 해외여행 보내주는 그런 회사들도 있잖아요. 근데 가족 함께 보내주고 이런 회사들은 드물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을 아내와 함께 고민하고 아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제가 고민을 하고 함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 해결점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그 가족의 가치가 돈독해지고
자녀들도 부모님의 생활 방식을 사업하시는 모양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성취를 했을 때 그 보상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업이 아메이 사업입니다. 세 번째, 시스템대로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인 문은영님과 제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보통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특별히 예쁘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요. 이 키가 크고 이렇게 아주 날씬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가정적인 배경, 뭐 부모님이 뭐 돈이 많으시다든지 막 저희는 정말 결혼할 때 그 모닝 자는데 살 돈이 없어가지고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은 어디 가서 부족한 거는 없거든요. 어디 가서 정말 부족해서 남들 앞에서 뭐 부끄럽고 난 이런 게 부족해라는 그런 상실감이라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못하게 산다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거는 어느 순간인가 저희 속에는 없어졌어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가 똑똑해서 잘생겨서 많이 배워서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드림월드가 갖고 있는 우리가 그 위로 올라간다면 월드와이드 드림빌리지 코리아에서 배웠던 그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었고 지금도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부족하지만 저희 파트너들이 저희를 따라주고 또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훌륭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파트너들도 성공하고 함께 저와 강의를 나누고 있는 모든 리더님들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이유가 바로 이 시스템 때문입니다.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업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일을 하고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누군가를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하고 제품을 권해주고 제품에 대한 대문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일이에요. 특혜 없는 공평한 사업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내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돈이 엄청 많은 자산가라서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SP부터 시작하고 플래티넘부터 시작하고 내가 10억 회사에 내고 보증금 낼 테니 다이아몬드부터 시작할게. 이런 일이 절대 없다는 거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누구라도 대통령이라도 0%부터 빵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메이 사업입니다. 자기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속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메이 플래티넘이 되면요 본사에서 인정하는 정식 사업가가 됩니다. 정식 사업가가 되어지면요 나에게 어떤 불의의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상속을 취득하지 못하고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정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 핀 이상이 되어지면 내가 시정할 수도 있죠. 누구에게 상속을 해줘라. 나의 자녀 중 누구에게 해달라. 더 놀라운 것은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물론 이 사업을 통해서 100만원, 200만원 받으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몇 천만 원씩 받으신 분들도 매월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의 경우 자산의 가치로 환원을 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은행에 얼마의 돈을 두면 아니면 상가에 얼마를 투자를 하면 1,000만 원씩 꼬박꼬박 내 통장에 꽂힐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내가 산 상가가 내가 산 어떤 유형의 자산이 내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속하기 위해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절반 뚝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메 사업은 내가 제대로 된 유통망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들은 상속세 없이 상속이 된다는 거죠.
건강과 사고에 대해 최고의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암의 사업은 생필품입니다. 생필품인데 우리 몸에 좋은 생필품들, 화학적인 성분을 최소화한 가정 제품들을 사용하고요, 홈 제품들을 사용하고요,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건강 보조식품을 우리가 또 섭취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우리의 건강도 좋아지는, 생활 습관도 좋아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불이한 일로 인해서 내가 무슨 일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자산들이, 네트워크의 자산들이 그대로 내 자녀들에게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보험의 일종의 연금성 보험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아내와 제가 가만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한 날 생각을 해보니, 어느 날 우리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제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을 이 생활하는데 이제 이제 일반적인 한 부모가 매달 벌어다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입 정도는, 그들이 대학을 가고 이렇게 그들이 취업을 할 때까지는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익들은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암의 사업을 하면 할수록 그런 확신들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8번째, 추가 소득으로 시작하여서 그 이상의 원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50만원부터 시작했던 분이 지금은 아메이의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스더가 되신 분들도 계세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고요, 본인이 평생 하고 싶다면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제 사업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영어 한마디 못해도 국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차후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메이를 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에서 정말 창업자이신 리치 디보스 이제 사장님의 아주 좋은 30분 정도 되는 것들 강연이 있어요. 우리 드림빙이라는 이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드림빙 치시면 나오거든요. 이거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이제 왜 아메이 사업이 이상적인가 그 강연을 찾아보시면 요 Y 아메이에 대해서 아주 창업가의 정신들이 녹아 있는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꼭 추천드립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세 번째 질문.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뉴트리 파이토프로틴. 또 치약만큼이나 또 뉴트리라이트 제품들 중에서 가장 또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 제품, 이 프로틴에는 완두와 대두 등이 들어있어요. 콩으로, 쉽게 말해서 콩으로 만들어진 그런 프로틴입니다. 여기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들이 모두 들어있거든요. 좋은 프로틴 제품들, 나쁜 제품들, 그 뭘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미노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틴 제품에 어느 정도의 좋은 성분들이, 아미노 성분들이, 종류들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매겨 놓는 점수가 아미노 스코어인데요.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의 아메이 스코어는 몇일까요? 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과 비전 함께 또 Q&A까지 하는 거 하니까 제가 이렇게 너무 마음이 이렇게 바쁘니까 말도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진행할게요. 이제 판매와 프로슈머의 차이는, 저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주머니에서 내가 물건을 팔아서 그 물건을 판 대가를 받으면 그것이 판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치약을 제 직장 동료가 가지고 와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가져다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치약을 갖다 줬습니다. 6,000원짜리 치약을 갖다 줬어요. 근데 치약 주면서 이거 6,500원 내가 배달해 줬으니까 6,500원 줘 라고 하지 않습니다. 6,000원에 그대로 줍니다.
판매로 인해서 수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프로슈머는 무엇입니까? 프로슈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판매자가 아니고 프로슈머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터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권하고 그리고 프로모션하는 그런 과정에 전반적인 과정에서 내가 관여하여서 그들에게 올바른 판단할 수 있게 돕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유통망들이 소비자로 인한 유통망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터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곧 생산에 관여하는 그리고 생산과 소비로 인해서 소비와 생산을 동시에 하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판매와 프로슈머의 차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투자할 가치가 있나?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분 많이들 아시죠?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님이죠. 정치 철학학 교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책들 정의란 무엇인가? 한때 이게 한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아주 어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이었죠. 작년에 그리고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또 이렇게 출판을 또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이 공통적으로 깨뚫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죠. 당연히 능력주의는 좋은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좀 오해의 소지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You make it if you try. 당신이 시도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잖아요. 근데 사실 마이클 샌델 박사가 얘기하는 아메리칸 드림은 사실 이제 과거와는 다른 의미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1940년대 이후에 40년대 50년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의 90%가 본인의 꿈들을 본인들의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다면 80년대 이후의 사람들은 조사를 해보면 본인들이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본인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또는 본인의 꿈들은 없다. 이룰 수 없기에 원하는 것도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다는 거죠. 한국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이제 계층의 사다리라고 하죠. 거듭 차인 계층의 사다리. 이게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고 또 부를 이룬 사람들은 그 부를 통해서 또 자녀들을 또 제대로 양육하고 또 많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기득권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들이 어느 순간인가 이 자본주의에 박혀버렸다는 거죠. 계급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어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시간 투자할 가치가 있나라는 질문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메 사업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아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돈이 없다고 못 배웠다고 이 사업을 못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고 말고는 이 사업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역할을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줬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일이고요. 그렇다면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인데 꿈이 있는 사람, 그 중에 본인이 지금 현재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사람은 이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 사업을 한다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능력주의로 팽배해진 이 사회에서 거듭 차인 사다리를 세울 수 있는 도구가 리듬들에게 있습니까? 저는 아메이가 그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과 용기만 가지고 준비되어진 시스템에 나를 얹어서 열심히 배워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저는 이 사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검증하신 많은 리더들을 보았고
선배들을 보았고 저희 역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은 저는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의 경쟁력은요. 아까 많은 시간 할애해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까 뉴트리라이트 말고도 또 아트리스트리 화장품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홈케어 제품들, 공기청정기나 그리고 정수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트니커 이 헤어 드라이어도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친구 클리너도 나왔고요. 예전에 저는 이제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청소기도 아메에서도 무슨 청소기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한때 이제 그 무슨 청소기 열풍이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뭐 가정집 곳곳마다 뭐 무슨 청소기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뭐 무슨 청소기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세탁기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아메에서 냉장고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어쩌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저 헤어드라이기 사용해 보셨습니까? 제가 머리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개털이입니다. 개털. 이게 머리를 특히 겨울철에 머리를 말리게 되면 이게 빳빳한 이렇게 그 윤기 없는 빳빳한 이렇게 모발이 돼버리는 건 하는데 이 이제 아메이 세티니크 헤어드라이기를 쓰면 머리가 차분해지고 보들보들해요. 정말 다른 어떤 헤어드라이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머리숱이 좀 더 많았을 때 30대 때 이 제품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변에 이 제품을 추천하려고 하니 제가 친구들이 머리가 없어서 쓸 필요가 없다고 그런 농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웃지 않으시는군요.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한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요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아닌 줄 알면서 왠지 그런 것 같은 아메이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초기 하시는 분들도 내가 뭐 이제 열심히 해서 뭐 내 그 보너스 받는 건 좋은데 나 때문에 스폰서가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빨리 이 사업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내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오히려 나의 스폰서가 있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한 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유리해요.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스폰서님을 우리가 먼저 한 사람을 선택한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그에게 다가갔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왔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왔죠. 그 얘기는 그가 나에게 이것을 전하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이 아메이를 전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니고 그 다른 누군가에게 책을 주고 음원을 구하고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함께 사업 설명도 가고 그의 돈을 들여서 그의 기름 떼어가면서 어딘가에 이동시켜서 또 그곳에서 또 좋은 어떤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또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을 나보다 먼저 그가 했다는 거죠.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가 나를 선택해서 내가 좋은 일이 되게 좋게 유리하게 더 많은 수익을 받게 그가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내가 주체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점점 이렇게 알이 먼저, 닭이 먼저, 이런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스폰서님 계셔서 이분이 내가 거절을 했고 뭐 다른 누군가를 선택했다면 그가 다이아몬드가 돼 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단지 내가 지금 내가 3% 됐으니까 스폰서님은 6% 됐겠지. 이런 것들이 비상적인 건 사원이 아니라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그런 어떤 큰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그러하다는 거죠.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스폰서님이 성공했고, 스폰서님이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줬고, 이런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들을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윈윈인지 이것을 이해한다면 이런 질문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 이제 소매 판매 기준으로 2020년 유로 모니터 리서치에 의하면 뉴트리라이트의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은 전 세계 판매 땡위입니다. 땡위입니다. 몇인지 판매 순위를 적어주세요. 네. 자, 왜 그만두는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왜 그만두는가? 왜 그만둘까요? 왜 그만둘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만두시는 분들이 뭐 다양하겠지만 각자의 이유가 그만두신다고 뭐 다른 또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그 회사에 계속 이렇게 평생 직장으로 다니라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회사에서 뭐 쫓겨난 경우도 있겠지만 회사 동료가 싫어서 뭐 스스로 다발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뭐 다양한 이유들이 월급이 작아서 나오는 일들도 있겠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굳이 아메이만 딱 두고 뭐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만둔 이유는 뭐 뭐 1000명의 사람이 그만둔다면 1000명의 이야기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간절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꿈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수단으로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고 만족시킬 수 없어. 그래서 아메이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졌다든지 충분한 믿음을 키우지 못했다는 건지 또는 그 꿈을 이미 이루었어. 이런 경우라도 뭐 그 꿈 때문에 그가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 꿈이 없어졌다면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아메 시작했는데 로또가 딱 됐어요. 나 돈 때문에 아메 했는데 그만둘 수도 있겠죠. 그런 거죠. 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선배들이 얘기를 합니다. 더 큰 꿈을 꾸어라. 더 큰 꿈을 꾸어야지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꿈, 크고도 간절한 꿈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해 나가십니다. 계속해서 지속해서 진보해 나가십니다. 성공해 나가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은 더 앞서 나가십니다. 성장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메 사업을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아주 큰 꿈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이미 성공의 약속을 맛보았고 성취의 기쁨을 맛보았고 그리고 사소하지만 남들 볼 때는 사소할 수 있겠지만 제게는 꼭 이루고 싶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공유하고 싶은 가족이 있고 공유하고 싶은 우리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여섯 번째, 진정한 부를 이룰 수 있는가? 진정한 부요? 진정한 부가 뭐죠? 진정한 부.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님 중에 100살 넘으신 분 있는 거 아세요?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뭐 아직도 뭐 학문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제작 활동을 하고 계실 정도로 100세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아직 어떤 현역이라고 불리실 만한 그런 분이신데요.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 어떤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근데 부하고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하고도 좀 비슷한 점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진정한 부가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행복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행복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 있다. 라고 해요. 행복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 첫 번째,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두 번째, 만족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아메이 사업이 단지 돈만 벌어주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또한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또 앞으로 공부를 해가실 많은 리더님들도 곧 공감하게 되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제품 공부만 이제 하고 그리고 막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팔자, 뭐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누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스폰서하고 상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 파트너에게 내가 알고 있는 가치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 잘 알게,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파트너가 이 사업을 더 잘 하실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요것 때문에 상담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스폰서들이. 그 속에 정말 남을 돕고자 하는 가치, 그런 정신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배워가고 있다는 거죠. 아메 사업의 만족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아메 사업을 하면 정신적인 어떤 가치들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만족들도 저는 배운다고 생각해요. 여행 가면서 정말 생명부지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칵테일 파티를 하고 서로 웃으면서 본인이 살아온 얘기들 하고 이제 성취를 기뻐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파트너와 함께 막 울고 웃고 이런 어떤 과정들에서 정말 정신적인 만족감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저는 아메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당연히 이룰 수 있는 거지만 이런 어떤 정신적인 가치 만족감들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이 진정한 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뚜껑만 열면 따박따박 나오는 돈이 채워지는 그런 화수분 같은 그런 수입들이 아메이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경제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7번째, 물가 상승 대비 수익은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으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만 이제 아메이의 캐시백의 구조가 제품 가격과 PB와 BB라는 그런 개념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품 가격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 우리가 취급해야 될 어떤 가치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PB라는 것은 포인트 밸류. 내가 하나의 제품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들어가는 노력의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더블 X 하나를 누군가에게 드릴 때 그 노력의 가치요. 이 노력의 가치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BB는요, 비즈니스 볼륨은요, 이 비즈니스 볼륨은 이것을 나의 PB 가치를 환산을 해서 이게 나에게 보상으로 주어질 때 가산이 되어지는 가치를 얘기합니다. PB는 잘 변하지 않지만 BB는 계속해서 변해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것이 계속해서 기산이 됩니다. 바뀌어지죠. 10년 전에 내 아메이의 수입이 내가 100만큼의 노력을 해서 1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면 10년 후에 물가가 두 번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100만 원 그대로라면 나의 자산 가치는 오히려 절반으로 떨어져 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하지만 BB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상승해 감으로 말미암아 물가 상승률을 또 보장해 줌으로 말미암아 10년 후에 물가에 맞춰서 200만 원의 그런 수익들을 100만큼 노력한 것들을 그대로 인정받고 내가 200만 원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8번째,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안 해봤는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의미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거대한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아주 위험한 일이라서 잘못하면 내가 몸이 다치는 그런 어떤 노동이라든지 이런 일들이라면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검증하기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아메 사업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또 쉽게 그만두는 그런 일이에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든다는 얘기는 이 사업을 한번 해볼까라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함께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에게 이 강의를 소개해 주신 분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나씩 둘씩 배우다 보면 자신감이 붙으실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요. 지금은요. 지금 아메이 사업은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우유를 잘 파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제조사가 만들어내는 우유 판매점에 가도 거기서 잘 팔 수가 있겠죠. 근데 아메 사업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공부해보지 못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할 수 있고 없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고 배워보고 싶고 얼마나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얼마나 내 꿈이 크냐, 이것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고 금방 그만두고 이것을 결정하는 어떤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변화를 위해서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9번째, 피라미드와의 차이점. 피라미드가 뭐죠? 쏘기는 거. 예. 잘 안 보이십니까? 예. 걔한테 뭔가 이렇게 줬는데 걔가 이렇게 본인이 하나를 얻어먹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손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뭔가 속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개코가 이렇게 많은 쪽으로 아마 선택을 했을 건데 어쨌든 이렇게 어떤 피라미드 아메이가 피라미드라는 얘기는 이제 지금은 뭐 어떤 이런 얘기하면 간첩이죠. 이렇게 바보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면. 예. 근데 뭐냐면 이게 그 폰지 게임이라 하죠. 실제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되는 투자 사기 수법의 일종입니다. 폰지 게임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100여 년 전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우리 주변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제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은밀히 운영되고 있는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런 어떤 폰지 게임의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폰지 게임은 아니지만 주식시장도 이렇지 않나요? 저는 이제 제가 돈을 잃으면 누군가 따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돈을 따면 누군가는 또 돈을 잃었다는 얘기고요. 근데 아메사업은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사업을 저희 직업 특성상 이 부채 어떤 그 채권 이런 것들하고 좀 막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을 좀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합법적인 사업입니다. 합법적인 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떳떳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본인들의 자산을 감추고 이런 어떤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실또 불법은 아니지만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떤 소비자들에게 어떤 약간 거짓을 통해서 본인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게 지금은 이 질문이 피라미드냐 아메이가 피라미드하고 뭐가 다르냐 차이점이 질문이 이제는 아메이 사업이 얼마나 합법적이고 얼마나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이런 어떤 질문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아메이 사업은요 내가 누군가 이렇게 피해를 주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왠지 이게 가벌 현상들이 일어나죠. 가벌 현상들. 저는 가벌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각각 을관계, 가벌 관계를 아시죠? 근데 가벌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을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서 가령
제 까마득한 후배입니다. 근데 업무적으로도 저한테 뭐 어떤 코치를 받아야 되고 저한테 늘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그 기침을 계속해서 뭐 코가 계속 그 비염이 있어가지고 제가 제품을 하나 이렇게 보내준다든지 소개를 해요. 그럼 그 순간 갑자기 내가 갑이었는데 을인 관계로 바뀌는 그런 기현상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뭐 이상한 눈으로 보고 좀 깔보는 듯한 그런 어떤 말투 비꼬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암의 사업이 우리가 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나부터가 왠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삐딱한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매몰돼가지고 제대로 암의 사업의 가치들을 모르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암의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난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암의 사업이 일반적인 어떤 사업보다 훨씬 더 어떤 누군가를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너무 가버렸네요. 다시 돌아와서 네 피라미드 아닙니다. 이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리가 안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열 번째 자녀들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예. 이게 2019년도에 2019년 한 3월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게 아주 유명한 미국의 사건이죠. 헐리우드 스타, 뭐 CEO, 로펌 대표 등이 연루된 이 사건, 이게 이 기사가 이렇게 했어요. 미국판 스카이캐슬 사건이라고 한국에서는 떴어요. 기억을 하십니까? 이 헐리우드 스타, CEO, 로펌 대표 등 사회적으로 아주 뭐 명망이 있는 그리고 재력을 가진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아이비리그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런 대학에 넣기 위해서 뭐 이제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그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대학에 입학을 시켰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죄송합니다. 네, 목이 메이네요. 너무 슬픈 사건이라서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가끔씩.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또 사회를 또 뜨겁게 했던 그런 어떤 뭐 그 시험 위조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헐리우드 스타들, CEO, 로펌 대표들, 사회적인 어떤 저명 이사들 그 당시에 연루됐던 사람이 한 50명 이상 된다고 하던데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들의 공통점 바로 자녀들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나는 정당하게 대학에 들어갔어. 내 노력으로 들어갔어. 라고 믿게 만들고 싶었다는 거죠. 좀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불법을 저질러서 자녀를 대학에 넣는데 그 불법은 감추고 싶은. 자, 그런데 제가 앞에 피라미드 얘기하면서 회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회사들의 뭐 얘기를 하자면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번다는 걸 자기의 가족들이 알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합법적인 일이에요. 불법적인 일이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일을 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면을 뒤지다 보면 자산을 감추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벌고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자녀한테 주고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감추고 싶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암의 사업은요, 감출 게 없습니다. 집에 모여서 파트너들과 스폰서가 집에 모여서 집에서 자녀들이 있는데 공부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저런 얘기들 해요. 자녀들이 그대로 듣습니다. 저는 아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뭐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되는 일을 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정신적인 가치와 가치 속에서, 그리고 어떤 응당, 그 가치 속에서 본인이 행동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들을 지켜보고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건전한 시민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조언하겠습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이 이제 사업자들이 이런 좀 어떤 모양 같습니까? 물고기를 잡아먹는 모습 같습니까? 사실은 요 저기 물고기 머릿속에 있는 이 물고기가 뭐냐면 청소 물고기입니다. 청소 물고기. 지금 입안을 청소해주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 물고기를 오늘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강의 때마다 동물 하나씩 소개하잖아요. 참 재밌어요. 얘들이. 조그만 물고기인데, 물고기는 우리가 기억을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얘들은 이제 11개월, 얘들의 기억력은 11개월 정도 된대요. 11개월 전에 만났던 물고기를 얘가 기억을 한대요. 그리고 거울 테스팅이라는 걸 아십니까? 거울 테스트는 뭐냐면, 거울을 보면서 이 거울 속에 있는 비춰진 형상이 나인지 인지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지능이 전부는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지능이 높은 동물들이 테스트에 통과됩니다. 오랑우탄이라든지 보노보라든지. 원숭이는 그 본인이 거울 앞에 섰을 때 인지를 못한대요. 새중에는 뭐 까마귀나 까치, 또 앵무새의 일부 종들, 이렇게 어떤 머리 좋은 종류들이 이렇죠. 근데 물고기가 거울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가령 이제 뭐 돌고래 이마에 이렇게 이제 그 색칠을 하는 거죠. 본인의 노력으로 지울 수 있는 색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자기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관심이 없겠죠. 아니면 공격을 한다든지. 근데 본인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색하잖아요. 그려진 게 칠이. 그걸 지우려고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그게 이제 거울 테스트거든요. 동물에게 하는 거울 테스트거든요. 놀랍게도 이 청소 물고기가 이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본인 아가미에 그려진 매직을 이렇게 그 암초 같은데 그려가지고 없애려고 노력을 해요. 거울을 보면서. 그게 가능한 게 물고기 중에서 아주 이제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지는데요. 그게 가능한 것이 얘가 사교를 하기 때문이에요. 사교 생활. 많은 물고기를 만나요. 같은 종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종의 물고기들. 얘들이 고객으로 상대하는 물고기들이 한 100여 종 된답니다. 100여 종의 물고기들이 그걸 만나서 이렇게 교류를 해요. 그런데 웃긴 것은 이제 청소 물고기가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물고기 2마리가 왔어요. 그러면 한 마리는 자주 오는 놈이고 한 마리는 자주 안 오는 놈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청소해 주겠습니까? 실험 결과에 의하면 놀랍게도 자주 안 오는 물고기를 청소해 준대요. 왜냐고요? 얘를 해줘야지 얘가 다음에 올 확률이 높아지니까. 맨날 오는 애는 또 올 거잖아.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망고 우리 생활에서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같은 패턴에서 항상 같은 경우 수요를 보인다는 거죠. 얘기가 물고기 얘기하니까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이렇게 청소 물고기가 뭐 뛰어난 지능을 보일 수 있는 가지게 된 기억력을 가지게 되도록 진화하게 된 계기는 많은 물고기를 만나서 이 물고기가 어디에 상처를 자주 입고 어디에 청소가 찌꺼기가 많고 이런 것들을 애들이 얘가 기억을 한대요. 만나고 교류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부분을 긁으면 어디를 시원하게 물면 시원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통해서,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많은 종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차곡차곡 데이터되고 이게 얘들이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죠. 저는 왜 아메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비전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여러분들 성장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습니까?
학교 졸업하고 났어요. 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떤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드문드문 있을 거예요. 입사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뭐 새로운 일들을 배웠을 때, 그럴 때, 입사하고 본인이 뭔가 다른 스펙을 쌓기 위해서 또 공부를 했을 때, 이럴 때, 언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까? 돌이켜보면 우리가 뭔가의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뭔가를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할 때 우리가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성장은 누구한테 오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교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특히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교감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로잡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메이 사업은 꾸준히 이 과정들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사람들과 공감하는 능력들이 발전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내 자산도 계속 커져서 내 주머니도 점점 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예, 이제 또 한 번의 버스가 왔습니다. 아메이 버스. 다음에 이 버스를 놓치더라도 다음에 또 여러분 앞에 다른 버스가 또 서져 있어요. 아메이라고 적힌. 하지만 오늘 앞에 세워진 버스를 타보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타시고 지금 공부를 하십시오. 당신이 있어 꽃이 피고 봄이 옵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훈훈해진 것 같습니다.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리더님들이 계셔서 꽃이 피고 봄이 옵니다. 함께 꽃이 피는 것을 봄이 오는 것을 보고 함께 우리의 성공들을 축하하고 서로의 성장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